이라크 내 친이란 저항군이 어제 공개한 자폭 드론의 발사 장면입니다. 시속 510km의 빠른 속도에 스텔스 기능까지 갖춰서 레이더를 이용한 요격도 어려운 최신형 자폭 드론입니다. 사망한 헤즈볼라 지도자의 사진이 붙은 발사대에서 자폭 드론들이 잇따라 불기둥을 뿜으며 날아갑니다. 이 영상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발사 장소를 식별할 수 없도록 영상 주변을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이란군의 의도로 읽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권이죠. 자, 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 대한 통행료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란이 일부 선박에 한 척당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받고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The issue of the Strait of Hormuz and Iran control of it and charging toll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Well, I have to find out if it's true. We could close that up in 2 minutes. We could close that up so fast you. 현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 등 일부 우호국 선박들은 통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내고 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무언가 경제적인 이 요구를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호르무즈 해역은 국제 해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저렇게 돈을 받는다. 국제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국제법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란의 주장이 굉장히 무리라고 하겠죠. 유엔이 정하고 있는 해양법 협약에 따른다고 한다면 국제 항행에 사용이 되고 있는 해협의 경우에는 모든 선박과 항공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란의 논리는 굉장히 빈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란이 이란 국제 항행에 사용되고 있는 해협을 통제한다, 통행료를 부과한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실제로 이란이 지금 통행을 제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란 의회에서는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그런 해결책을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를 아마 계속해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란이 징수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 해적들이 통행료 내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마치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고요. 네. 저게 만약 된다 그러면 대만 해협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가는 그러네요. 애들. 그리고 말라카 해협은 또 돈을 받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질서가 이제까지 됐던 것이 무너지는 건데 저는 이란이 내보일 수 있는 최대의 카드를 내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고 하면서 또 최대의 카드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어디서 협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저거 미국의 주장도 이란의 주장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단 1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 아니 세계 전체가 이 전쟁의 악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증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피가요 5,000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6,000선을 넘은 게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승승장구했던 이 우리 증시 폭락했습니다. 이러다가 5천도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작년 6월 2일에 코스피가 2,6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6일에 6,30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약 9개월 만에 133.7%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 9개월 동안의 상승 랠리 동안 이렇다하게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2월 28일에 이 중동 사태가 발발하면서 한 달 동안에 지금 오늘 오전 11시 반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18.1% 하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33%가 올랐다가 고점 대비 18%가 하락하면은 그게 조정으로 치면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동 사태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역 수지는 상당 부분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나빠지면은 결국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1,510원, 1,520원 선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만큼 차익을 실현해서 빠져나갈 요인이 커집니다. 네. 그 부분이 시장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조정에 그치게 될지 아니면은 더 깊은 추세 전환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